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갈등에 대해서 적으되는데요. 그 여자네 집에서 갈등이 중요한 양상이 나옵니다. 자, 갈등 무슨 뜻일까요? 갈은 칡갈, 등나무 등.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것, 대립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도 하고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극적 효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인물이 어떤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현실감을 주기도 하죠. 이게 갈등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가 선생님이 적어라 하면 적는다고 했죠. 자, 갈등에는 이렇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죠. 말하자면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갈등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에서 낙랑공주가 사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국을 택할 것이냐 나라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갈등하는 거 이런 거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외적 갈등은 바깥의 갈등이잖아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착한 여자랑 나쁜 여자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말하자면 한 학생과 학급 전체와의 갈등도 인물과 사회 갈등이 되고 한 인물과 국가와의 갈등도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되겠죠. 그리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라고 함으로써 겪는 갈등인데 우리가 운명이 커다란 운명이 만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여자네 집에서는 만드기와 순애의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깨졌죠? 바로 그 운명이잖아요. 거대한 일본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의 거대한 운명에 의해서 깨졌잖아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인물이 자연 환경의 위력과 부딪혀 싸우면서 일어난 갈등인데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이렇게 개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척하는데 막 어려운 비바람을 이겨내고 어려운 걸 이겨내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얘기 말하자면 이렇게 외적 갈등이 네 가지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내적 갈등은 이렇게 두 개 마음속에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그리고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고 외적 갈등 중에서 이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조선시대 노비제도와 무슨 이렇게 노비와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외적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 운명을 갖다가 넘으려고 하지만은 운명이 참 어렵죠. 그 운명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외적인 갈등은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여자네 집에서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와의 갈등?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런 갈등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더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는 이 소설을 보고 나서 영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 단어를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줄 테니까 책에다가 밑줄 긋고 그 단어 뜻을 꼭 써놓길 바랍니다. 31쪽 아래쪽에 보면요. 곱다니는 귀한 딸이고 올케가 돌싱이는 올케는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올케라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그러죠. 여학생들은 올케 하면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은 올케구나라는데 남학생들은 올케라는 말을 할 리가 없죠. 남자는 형의 부인은 형수, 남동생의 부인은 재수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올케라고 합니다. 32쪽에 분교를 간이학교라고 불렀고 간이는 임시란 뜻입니다. 간이역은 임시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32쪽입니다. 36쪽에 지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천으로 깔려있다. 매우 흔하다는 뜻입니다. 지천은 그 아래쪽을 볼 거예요. 자, 질펀하게 자운형은 고루 질펀하게 피어있고 즐비하고 그득하게 그러니까 많이 그냥 즐비하게 쭉 그득하게 가득 피어있는 걸 질펀하다고 하고요. 다문은 드문드문과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시공간적으로 잦지 않고 좀 드물게 피어있는 걸 다문다문 피었다고 합니다. 37쪽인데요. 37쪽에 연애 편지, 연설은 연애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면 잔설은 녹다가 남은 눈을 잔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정군인, 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출정이라고 합니다. 39쪽에 만드기가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거. 사지는 이제 죽을 곳, 즉 죽음의 땅, 전쟁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연병보다 연병 나왔네요. 요즘 유행하는 욕인데 연병. 원래는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이 연병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욕이 됐죠. 원래는 장티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연한 딸 보면은 관연한 딸 그럼 결혼하기 적당하다는 의미예요. 관연한 딸이 있는데 나이가 찬 딸이라는 뜻이지 뭐 나이가 많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여튼 관연한 딸은 결혼하기 적당한 동구박은 마을 어기, 마을 입구, 뭐 동구박 화수원길 있잖아요. 그걸 갖다 동구는 마을 어기 좀 입구 쪽, 제 처음 부분을 갖다 어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찔러보는 게 상례였다, 상례, 보통 있는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40쪽인데요. 40쪽에 보면은 각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올려 감거나 싸는 띠를 각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군인들이 많이 차는 거거든요. 요즘은 없었지만 옛날에 교련 시간에는 이런 각반을 차고 고등학교 때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련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군사 시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서 사라졌죠. 41쪽 아래쪽에 보면 금실이 나오는데요. 부부간의 금실이 좋다. 금실이 아니라 금실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금실이라고 합니다. 금실이 굉장히 좋은데 부부간의 사랑이 굉장히 좋다. 그런 뜻입니다. 42쪽에 위쪽에 실향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향민은 고향을 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뭐 홍수가 나서 그 고향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43쪽에 보시면은 번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뚜렷하고 환하게란 뜻입니다. 번연이 뚜렷하고 환하게. 45쪽에 재취장가를 들었다. 재취라는 것은 다시 장가하는 것보다 재취라고 합니다. 재취짜리 하면은 이번 이렇게 한번 결혼했던 사람과 다시 결혼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나는 이번에 결혼을 들어온 곳은 재취자리였다. 즉 두 번째 결혼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